안녕하십니까, 박지원 대표입니다. 오늘 아침도 변함없이 지난 한 주 또 바쁘게 어수선하게 보내고 나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제 부동산 관련 쪽에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가장 큰 이슈는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이 대놓고 보유세 인상하고 뭐 고가주택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제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게 큰 파장을 좀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항상 얻어 터져봐야 이게 맞아봐야 맛을 아나 봐요. 먹어봐야 맛을 알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보면 통상은 그런 뭐 경험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언론에서 또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을 그때서야 고쳐먹죠. 통상은 이제 지인분들, 가족분들 뭐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해야 믿는 구석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상당히 오래 전에 이미 지난 6월이죠. 6월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 투자자분들 중에는 발빠르게 움직이신 분들 작년 6월, 7월 달에 뭐 저희 구독자분들 많으시죠? 그 분들 중에 보면 상담도 받고 가신 분도 있고 해서 미리 리스크 관리를 하신 분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또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알아보기만 열심히 알아보시고 또 대책을 세우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이미 시장은 또 그걸 반영해서 선제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이신 분들은 시장에서 빠져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리스크 관리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최근에 이제 주택시장 보면 거래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또 지금 거래량뿐만 아니고 세제 개편까지 또 종합적인 대통령의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는 부분까지 확인하셨기 때문에 들어가실 분들도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분들도 일단 보류를 하신 분위기가 역력하고 매각을 하실 분들은 또 매각을 하셔야 되지만 거래가 안 되다 보니 가격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다라고 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파실 분들은 매각을 하실 분들은 시장은 어차피 방향을 잡고 가는 거니 자, 정리하실 때는 빨리 정리하시는 게 맞고 자, 지금 투자를 검토하시는 분들은 서두르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는 여름 휴가 7월, 8월쯤 지나서 투자를 검토하셔도 뭐 그다지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갈아타실 분들은 이때나 저때나 상관없습니다. 파시는 건 빨리 파셔야 되고 또 갈아타실 주택이 상급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잔금 기간에 맞춰서 매입 타이밍을 조금 늦추시는 거 방법이에요. 그나마라도 몇 개월 차가 있으니까 매각하시는 거래를 해놓고 잔금 전까지만 매입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기간도 조금 잘 활용해 보시면 그나마도 리스크를 좀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미 정해진 판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미 뭐 벌써 10개월 이상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뭐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이번 주는 뭐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방향이 조금씩은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다, 방향이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난주에 뭐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상장사의 64%가 어닝 쇼크라고 얘기하죠. 지난 4분기 주식이 우리가 6천을 뚫고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상장사 주요 상장사라고 표현합니다. 한 100개 이상의 상장사 64%는 어닝 쇼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부익부 빈익빈 기업도 그렇습니다. 가게만 그런 건 아닙니다. 국민들만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격차 이런 게 벌어지는 게 아니고 기업들도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뭐 2차 전지 부분도 있지만 화학과 섬유는 원래 어렵고 또 철강 부분도 어렵죠. 그런데 건설은 더 어렵습니다. 올해는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건설 쪽, 특히 부동산 쪽은 그렇게 시장이 회복될 기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년에 많이 나왔던 PF 관련한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죠. 그 이유를 여러분들도 좀 알아보셔야 되겠죠. 예, PF 관련해서 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 않은데 기사가 한 줄도 안 나올까라는 부분. 이제는 독자 생존입니다. 살아날 사람만 살아나는 거고 또 망할 기업은 망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침에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디벨로퍼들이라고 하죠. 이제 개발업자 분들인데 대형 개발 업체도 많고 그동안 성공하셨던 또 선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시장을 선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용인 쪽에 몰리고 있다. 그 이유는 있죠. 반도체 공장,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유일하게 지금 돈이 있는 곳이 그곳밖에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 공장 부지에 뭐 하루에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근로자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셨겠지만 지금은 돈이 있는 곳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돈이 있는 곳으로만 찾아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난주에 영상 중에 제가 이제 베이비부모 세대들 현금이 없다라는 부분을 누차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젊은 분들이야 뭐 아직 사회생활을 할 기간들이 길게 남아 있죠. 실제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비부모들은 이미 50대, 6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향후에 일할 수 있는 기회 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말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왜? 현금이 없어요. 생각보다 현금이 없습니다. 제 주변에 뭐 삼성, SK, 뭐 현대 5, 60대 은퇴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나오는 희망퇴직금, 명예퇴직금, 거기에 여러분들이 근무하신 기간에 받으셨던 퇴직연금까지 합치더라도 여러분들이 2, 30년을 살 수 있는 생활비가 될 거냐?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도 하지만 이미 그 돈들이 주택시장에 담보로 잡혀있는 상황이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분들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왜? 가격이 조금만 조정받게 되면 여러분들 1억, 2억 떨어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연봉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억 연봉 정말 크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주택 가격 1억 떨어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이런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제가 보긴 그렇습니다. 아마 올 하반기쯤 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주택들의 매력이 커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들의 매력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더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그래서 베이비부모 세대분들은 주택연금이 초기에 뭐 비용도 떼는 것도 많고 생각보다 뭐 일이 높네 낮네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정적인 노후를 계획하신다고 하면 4층 연금이라고 그럽니다. 주택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포함해서 국민연금까지 4층의 연금 구조를 다시 한번 따져보실 때도 됐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주택 가격은 우상향할 거야라는 이런 막연한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거 이제부터는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부동산 투자도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순하게 가격이 오르니까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착각입니다. 지금부터는 투자는 남들이 한다고 따라가는 투자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하셔서 좀 투자를 계획하셨으면 좋겠고 지금부터는 리스크 관리가 부동산 투자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휴일인데 세미나 준비를 좀 하느라고 작년 25년이죠. 25년 6월 7월에 제가 세미나를 했던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작년에 그 얘기를 드릴 때만 해도 이렇게 실행에 옮기셨어도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를 많이 줄이고 또 돈을 또 버신 분은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글쎄요 세미나에 한 150분 정도 오셨지만 그분 중에 몇 분이나 실행을 하셨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상황을 놓고 보면 굳이 작년 세미나 자료를 바꾸지 않아도 되겠더라라는 생각을 저는 휴일에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세미나 영상을 좀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고 희망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